안녕하십니까, 오마이갤러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소 뇌피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고우와 고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었던 작품 진우 부인의 초상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둘 간의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범인이 바로 이 해바라기라고 언급을 하고 마쳤는데요. 일단은 둘 간의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서 고우와 고갱, 이 두 천재 화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도 같이 서로 아끼는 사이였을까요? 원수 사이였을까요? 둘 간의 관계 설정은 아마도 영원한 라이벌 관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라이벌 의식은 고우보다는 고갱이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화가들 간의 이 라이벌 의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둘 간의 성격 차이가 워낙에 극과 극이어서 충돌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제 개인적인 그런 뇌피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우의 해바라기는 총 13점이고 그 중에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 시리즈는 총 7점이죠. 처음에는 이 두 점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이 두 점을 그립니다. 고우의 해바라기는 그의 친구였던 폴 고갱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우가 파리에서 머물다가 남쪽의 작은 마을 아를로 이사를 오면서 드디어 늘 꿈꾸었던 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보다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우는 당시 다른 인상파 화가들에게 화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아를로 초대를 했지만 오직 고갱만이 그 초대에 응하였던 것이죠. 사실은 고우의 동생 테오가 형의 그 간절함을 알기에 어떻게 보면 돈으로 고갱을 매수해서 형인 고우에게로 보낸 것이었죠. 고우는 원래 인상파 그룹의 화가들 중에서도 고갱을 제일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고갱이 자기 자신이 있는 아르레 노란 집으로 온다고 하니 고우는 신랑을 받는 신부의 마음처럼 들뜨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르레에 도착하게 될 고갱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고우는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이 머물 방에 장식을 해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바라기 2점을 그립니다. 고우의 이런 마음의 상태, 화가 인생 동안 여러 곳을 여행하였던 고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은 마을 아르레에서 고갱을 만나 화가 생활을 함께 한다는 그런 희망이 부푼 고우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쁜 나날들이었겠죠. 그는 뚝딱 해바라기 2점을 완성합니다. 그걸 고갱의 머물 방에 걸어준 거죠. 이제 노란 집에 도착한 고갱은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갱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도 그 그림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멋진 그림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고갱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속마음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갱이 아마도 매우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림 한 점 팔아보지 못한 고집불통의 고우가 그가 그린 해바라기는 고갱에게는 분명히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고갱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이후 둘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바라기를 본 고갱에게는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타오릅니다. 아르레에서 고갱과 고우와의 둘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소 성격이 자기 과시가 심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고갱이 고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갱은 고우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하는 말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틀에 박힌 립서비스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갱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자, 고갱이 그린 고우의 모습입니다. 바로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우입니다. 고갱이 고우에게 우정의 표시로 이 작품을 준다라고 해서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서 고우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게 고우가 과연 맞나요? 네,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으니 고우가 맞겠군요. 그런데 눈도 이렇게 작아서 앞이나 제대로 보이겠나요? 고우의 얼굴은 아직 술에서 덜 깬 것인지 왠지 몽롱한 것 같습니다. 코 주변도 약간 빨간 것 같고요. 그림에서 고우의 뒤통수는 의도적으로 잘라서 그린 것 같고, 고우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붓을 보면
저런 걸 어떻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구구절절 말로 하지 않아도 아주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고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고갱은 자신의 재능으로 고우를 아주 경멸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만일 고갱이 고우를 조롱하는 용도로 다른 그림을 갖고 고우를 넣어서 그렸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우에게 해바라기는 고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자 또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꽃이었죠. 고갱은 바로 그 지점을 오히려 약점 삼고 악의적으로 조롱을 한 것입니다. 고우가 이 그림의 의미를 못 알아봤을까요? 고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 올렸던 진우 부인의 초상에서 둘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바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둘은 끝장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사건, 고우가 자기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내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고갱은 떠나버리고 고우는 얼마 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고갱이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 그림 사건만으로 둘 간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100%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그들의 대조적인 성격 탓이 사건을 키우고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파국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저 그림은 맞고요. 잠시 두 천재 화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애초에 둘은 물과 기름의 성격입니다. 고우는 뜨겁고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고갱은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둘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우는 좀 한성깔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인간을 향한 애정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고우는 애정 결핍증 때문에 오히려 사랑 과다증과 같은 지나친 사랑에 몰두하는 좀 이해 못할 이중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자신은 제대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시절을 보냈는데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남에게 과도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고우였습니다. 매춘부 여성이었었던 CN이라는 여성을 사랑하다가 상처받게 된 일도 그렇고요. 또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고우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에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함께 살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식의 아주 무대뽀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광신도처럼 취급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고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데다가 지나친 자신감과 과시욕구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는 고우와 헤어지고 난 뒤 타히티 섬 같은 곳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며 원주민 여성들에게 특히 몹쓸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식도 여기저기 많이 낳는데 책임도 안 지고 아무튼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14세 소녀와 같이 어린 소녀들과 함께 살면서 매우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매독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남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고우,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남의 인생쯤은 하찮게 여기는 고갱. 이런 둘의 만남 자체가 어찌 보면 애초부터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우는 미화되고 고갱은 악마화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지는 몰라도 둘 간의 성격은 양극단적이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고우가 고갱보다 그림 실력이 한참 낮은 수준이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다음에 고우와 고갱의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